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자, 엉덩이를 최대한 옆쪽으로 쭉 빼주면서 우리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무릎과 발끝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져야 이게 됩니다. 어디에 좋은 운동이에요? 이게 허벅지랑 엉덩이 그리고 반대쪽은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까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 그렇죠. 문영민 선생님 벌써 쉬시면 전체적으로 어떡해요?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거야. 아유, 진짜. 아, 정말. 아니 근데 신동진 선배님 저보다 많이 내려가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 네. 맨날 운동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나른한 오후 1시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조금 처져 있는 내 몸을 좀 깨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운동을 네.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오늘은 몸치 탈출해서 벗어나고 싶은 제 마음보다 더 큰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 골다공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같이 해보시면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시작.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좋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하네요. 여보세요. 왼쪽. 여보세요. 네네 선생님 더 하세요 더. 이 운동을 하면은 네. 뼈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뒷가님 살기를. 자, 다 같이 집에서도 따라해보시죠. 아이고. 당신의 삶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질병이 있다. 구부정한 자세. 급작스러운 허리 통증. 골절로 인한 목 통증까지. 바로 갱년기 여성 최대의 적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는 뼈. 골다공증으로 고관절이 골절된 환자는 1년 이내 20%가 사망한다는 사실. 일반인보다 사망 위험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다는데. 나의 소중한 뼈를 지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내 뼈에 좋은 식습관과 뼈 강도를 높여줄 운동법. 명승권 가정의학과 교수, 김유미 내분비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는 뼈 건강 특집. 알아두면 뼛속까지 도움되는 골다공증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이지연 씨. 네. 오늘 이 주제가 이제 골다공증에 그러니까요, 대한 건데. 네. 골다공증 검사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 데이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솔직히 네. 아니 저 괜찮거든요. 통뼈예요. 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 통뼈. 용가리 통뼈. 제 이지연 통뼈. 선생님 제가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인데 괜찮지 않나요? 저 아직? 건강해 보여요. 통뼈. 네, 사람들이 이지연 씨처럼 골다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 우리 뼈의 양은 30대 전후부터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평소에는 증상이 없어서 잘 느끼지 못하다가 골절된 후에야 골다공증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방치되기 쉬운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골다공증에 대한 굉장히 또 이게 무슨 뭐 소리 없는 살인자다, 뭐 침묵의 뭐 살인자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네. 뭐가 문제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냥 허리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지 아니 온 천지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검사 한번 받아볼까 봐.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2018년도 대한골대사학회가 시행한 50에서 70대 여성 인구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네. 3명 중 1명만이 골밀도 검사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검진 후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치료 후 치료를 또 꾸준히 받는 사람들은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관리 공백이 그만큼 커서 골다공증이 소리 없는 뼈도둑이다. 뭐 심지어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 이게 뭐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아니, 그럼 굉장히 저는 무시무시한데요. 3명 중에 1명이 검사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2명이 제가 있는 거네. 오늘 바로 너무 예약- 신경을 안 오늘 바로 썼네. 예약하는 걸로. 예약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을 네. 통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부터 또 좋은 운동법까지 네.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카오톡 어플을 여시고요.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시고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시고요. 궁금한 점을 거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일단 해봐요 생방송 1시 누르시고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네. 또 의견 올리시고 또 질문 올리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골다공증 하면 네. 보통 이제 뭐 뼈 안에 뼈. 비어 있다, 또 뭐 뼈가 아프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 골다공증이 어떤 건가요? 네,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예, 뼈가 약해지면서 이 안에 뼈 구멍들이 더 크게 숭숭 비게 되고 뼈가 잘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골다공이면 골에 구멍이 많은 증상인 건데 그렇죠. 네. 뼈에 어떻게 하면 구멍이 생겨요? 뼈에 구멍이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봤어요. 저 봤습니다. 뭘 어떻게 보셨어요? 소. 네. 그거 꽉 삶잖아. 그러면 왜 뼈에 가면 숭숭숭. 맞아요. 한참 오래 구우면 더 그래. 사골. 아니 그렇다고 제 뼈를 골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뼈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 이제 뼈를 보여주는 건데 네. 정상 뼈에도 구멍은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센 바람을 견디는 돌담이 있듯이 우리 뼈에도 구멍이 존재하는데 이 구멍들은 오히려 더 압력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빈틈이 없이 빽빽해진 그런 뼈는 더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더 부러지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뼈는 압력을 가해도 별로 뭐 문제가 없는 반면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부러지는 골절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너무 성기네요. 네. 조직이.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골다공증의 골절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보기에도 엄청 헐거워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골절이 굉장히 가까울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주 일어나는 부위가 명 선생님 어디인가요? 네,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좀 무시무시해 보이죠? 해골입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 같아요. 그렇죠. 뭐 벼락 맞으면 만화에 보면 빠지직.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자, 이 중 어느 뼈가 가장 그 골절이 되기 쉬울까요?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 다리, 팔. 뼈 중에서 네. 제일 다리 팔 아니에요? 가늘은 이런 거. 골절. 확실히 네. 신동진 아나운서가 경력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다공증 경력이요? 어딘가요? 아니요. 방송 경력이 많으시네요. 방송경이요? 예. 자, 바로 특히 척추 중에서도 요추. 허리. 예, 허리. 그 다음에 흉추. 가슴. 갈비. 네. 갈비랑 요 흉추랑은 다르죠. 네. 왜냐면 척추란 거는 요 뒤에, 등 뒤에 보면 네. 전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네. 이 뼈를 척추뼈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갈비뼈는 이 흉부에 요 옆에. 있는 갈비인 네. 거고요. 그래서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척추. 그 중에서도 요추와 흉추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잘 아시는 대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의외로. 엉덩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고관절은 어디냐? 바로 여기 보면 골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대퇴골이라고 해요. 네. 고관절과 대퇴골 사이에 그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움직이는 여기 그렇죠. 옆이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엉덩관절이라고 네네네. 합니다. 근데 이 고관절 쪽에서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있는 데가 바로 이렇게 손목 짚어가고 네. 넘어지실 때 손목뼈. 짚어서 부러지시는 그렇죠.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요골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요골. 요골. 네. 요골. 네. 이게 요걸 몰랐지? 요게 왜 이렇게 안 떼지지? 요것이 말을 안 듣네. 네. 아유, 그래서 참, 바로 제가 요골, 도와드릴게요. 요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바깥쪽. 요골, 손목뼈. 허리.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사실 이 세 군데뿐만이 아니고 네네네. 다양한 뼈들에서 어깨뼈, 네. 그다음에 뭐 갈비뼈, 네. 그리고 그 발목 예. 이런데 모든 뼈에서 예.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 붙이신 골절지. 네, 뭐 다 붙여주죠 이렇게. 네, 네. 다 붙였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면 아, 여기도 하나 붙이자 뭐 이러신 것 뼈마디가 진짜 위험하지 않은 부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치했다가 이제 큰 일이 되는 경우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네, 사실 그 골다공증 하면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뭐 무릎 아프면 아우 골다공증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무릎은 관절이지 골다공증이랑 일반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골다공증은 무슨 증상이냐?
무증상입니다. 무증상? 예, 무증상이 증상이 이거 말이 좀 안 되네요. 아무튼 무증상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방치했을 때 살짝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죠. 그거 바로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활동을 못 하니까 활동량 부족이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만성 통증이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절 중에서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고관절 부위 고관절. 있죠. 네. 고관절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오랫동안 누워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누워 있으면 압력을 받는 부위 피부 피하 지방이 손상이 되고 네. 아예 이제 조직이 없어지면서 괴사 죽어버려서 궤양 움푹 패이는 이 심각한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면역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네. 되기 때문에 폐렴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로 감염 그리고 심지어 요즘 그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언급이 되는 혈전 있죠. 네. 혈액이 굳는. 그래서 그걸 이제 심부정맥에 혈전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폐에 그 색전증이 발생해서 안타깝게도 심혈관 질환이나 폐렴으로 사망까지 초래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우울증하고 심혈관 질환이 일으켜서 사망까지 예. 굉장히 뭐 심각하네요. 진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게 증상이 없으니까 정말 나는 심각하네요. 괜찮아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가진단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보시고 몇 개에 해당이 되는지 일단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골다공증 자가진단 문진표인데 네. 가벼운 낙상 사고나 작은 충격만으로도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키가 3cm 이상 줄어들었다.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다. 여성의 경우 45세 이전에 폐경이 찾아왔다. 활동량이 적은 편이고 장시간 앉아서 생활한다. 저는 예전에 뭐 담배를 흡연을 이제 한 적은 있지만 예, 지금은 이제 뭐 끊은 지 오래됐고 해당되는 게 저는 뭐 별로 없는 저는 것 같은데. 5번. 이지연 씨는 5번. 앉아 있어요. 활동량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뭐 많이 뭐 그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네, 여기 네. 지금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봤는데 네. 요게 어떤가요, 선생님? 예, 일단 그 활동량 5번째. 네. 그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나가기도 힘들고. 예, 의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 보느라고 주로 이제 진료소에 앉아 앉아 있는 계시고. 경우가 많죠. 예. 실제 그 뼈라는 게요. 골밀도가 제일 높아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제인가요? 20대 중반에서 30까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요. 뼈가 계속해서 골밀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되는 50세 전후로 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또 골밀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30대 이후에는 뼈가 오래된 뼈가 흡수가 되고 즉 미네랄 같은 게 빠져나가고 또다시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이런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뼈가 흡수가 되는 거랑 새로 형성이 되는 것과의 사이에 있어서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뼈 형성이 잘 안 돼서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군요. 특히 활동량이 적은 편이고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 그 뼈의 흡수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는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찾아오네요. 30대 많이 이후. 움직여야 돼. 이후서부터. 움직여야 되는 많이 거. 움직입시다.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방송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 그 문영민 선생님은 그 문진표에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세요? 뭐 거의 다 되네요. 아니 근데 그래요? 키 같은 경우에도 딱 하나 빼고. 네? 3번 빼고 다야. 담배 얘기 빼고는 거의 되는 것 같다. 네, 근데요. 아니 이 키도 조금씩 줄었어요. 줄지 않아요? 아니 깜짝깜짝 놀래. 네. 병원 가서 키 재잖아요. 네. 제가 62 막 이랬잖아요. 네. 어느 날 60대. 그땐 지금 60도 안 되고 뭐 59에 잘못돼서 이거 고장이구만.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가장 지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지금 폐경된 것도 서러워 죽겠고 그런데 폐경하고 골다공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네, 김용민 선생님. 그게 알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요.
예, 좀 전에 명승문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 뼈가 새롭게 교체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오래된 뼈를 갉아 먹어주는 세포가 파골세포라고 있는데, 파골? 네, 파골. 골을 파괴한다는 네, 거죠. 네. 무섭다, 그런 게 오늘. 있구나. 네, 근데 이 나쁜 세포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파골세포가 활동하려고 해도 못하게 합니다. 네. 예, 근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파골세포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 첫 5년간 매해 2에서 3% 정도씩 뼈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 골다공증 환자가 남성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나요? 네. 예, 전체 골다공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 중에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한 97.2% 정도 해당되고 50대 이상 환자의 남녀 비율 중에서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80% 정도에 해당됩니다. 거의 뭐 그래서 50대 이상 전체적으로 여성이라고 봐서는 한 80% 정도가 50대 여성이라고 보시면 50대 이상 여성이라고 보시면 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네. 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예. 아까 키가 조금 작아졌다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게 골다공증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척추에도 뼈가 잘 부서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위아래로 압력을 받으면서 압박골절이라는 게 잘 생겨요. 압박골절이 생기게 되면 척추의 그 높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티가 뼈가 내려요. 약해지니까 또 이 척추 곡선도 앞쪽으로 조금 숙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키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있다. 것도 골다공증으로 인한 그 골절의 합병증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은 이럴 때 에스트로겐을 요즘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뭔가 호르몬제. 몸에서 이제 분비가 끝나면 약간 보충을 하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여성 호르몬을 드시게 되면 폐경 전처럼 여성 호르몬에 의한 파골세포 억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폐경기나 특히 조기 폐경 시에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약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갱년기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는 그러니까요. 점 꼭 네.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네. 이게 골다공증이 이제 속속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꽤 위험 요소이긴 한데 저조차도 네. 전혀 뭐 인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골다공증의 오해와 진실 한번 뜯어볼까요? 예. 뚱뚱한 사람은 골다공증에 잘 안 안 걸린다. 걸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 씨는? 저는 네. 솔직히 살집이 있으면 체지방이 감싸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뼈를 도와줄 감싸고 것 있어. 같아. 그래서 말랑말랑하니까 충격도 덜하고. 그렇지. 네. 아니 뼈끼리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아파. 근데 이게 지방이 있으면 좀 완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골 생각이 지금 뼈 드는데. 안에 이제 이게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아닌가? 겉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 아니, 아닌가? 삐쩍 마른 사람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네. 아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피골. 그런 사람들이, 네. 아까 골 나왔잖아요. 네. 자우가 그런 사람들이 뼈도 약할 것 같아. 그러게. 네. 뭐가 맞을까요? 네, 명승근 선생님. 네, 너무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모르는 사실 근데- 사람끼리 지금. 근데 이게 싸움이 될 정도로 약간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서 언급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체중도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체중이 낮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또 여러 가지 칼슘과 미네랄 영양 성분들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골다공증의 위험률을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네. 반대로 비만하게 되면 네. 골다공증이 좀 적다고 지금까지 알려왔어요. 네. 알려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이 압력을 받게 되면 뼈에 하중이 가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맞게 뼈가 대항하기 위해서 골밀도가 좀 작을 박아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걸 견디려고 채운다. 그렇죠. 그래서 체중 부하 보호 효과라는 명칭으로 이런 이론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골밀도가 만약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일반적으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 호르몬이 또 뼈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골다공증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또 반대 연구 결과가 아유,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이게 항상 연구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식만 갖고 의사들도 나와서 TV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가장 최신적인 내용들을 갖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비만하게 되면 복부 비만 예. 그리고 뭐 피하 지방 이것뿐만이 아니고
뼈에도 지방세포의 양이 많아지는 거로 돼 있는데요. 뼈에? 뼈 안에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예.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예. 사이토카인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 코로나19 대유행 때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사이토카인 폭풍 이게 생겨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어요. 사이토카인이란 건 뭐냐면 사이토가 세포란 뜻이고 네. 카인은 움직인다는 뜻인데 이 물질들은 세포를 막 움직이게 하는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외부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얘네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을 불러 모아서 싸워서 네. 이겨내거든요. 근데 이 사이토카인이 많아지게 되면 네. 오히려 뼈가 많이 흡수가 되면서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기전이 나왔고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네. 2018년도 그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약 6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부 비만과 골밀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보니까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무려 5배 이상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골다공증에는 안 좋다는 연구 쪽으로 지금. 네. 예, 예. 이전에는 그게 보호 효과가 있었다고 네. 그러는데 특히 복부 비만이나 일부 비만의 경우는 오히려 골다공증 위험성도 높일 수 문제가 있다. 아닌데?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많이 먹고 비만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저 김유미 선생님. 네. 복부